여러분들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이에요. 잘 지냈죠?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어둡네요. 공부하기 싫어도 우리를 만났으니까 즐거운 표정으로 하고요.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열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번 하고 한 번 열심히 했다고 저 이거 잘 안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한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열정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학생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차가워. 야, 벌써 열정 다 식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후의 의미와 기후 요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기후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세계의 기후 지역, 열대기후, 건조기후 이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세 번째 학습 목표는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유리한 환경은 어떤 것인가?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와 불리한 기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고요.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기후의 의미와 기후 요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기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기후란 뭐냐면요. 여러 해 동안 한 지역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오랫동안 꾸준히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여름. 덥고 막 끈적하고 막 짜증나고 막 죽어버릴 것 같죠? 겨울은 어때요? 막 춥고 내 피부가 막 갈라져서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대기 현상이 한 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주 오랫동안 일정하게 반복되어 왔잖아요. 이런 걸 바로 기후라고 합니다. 그럼 또 어디서 막 이상한 애들이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럼 날씨는 뭐예요? 우리가 TV를 켜면 기상캐스터, 아름다운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오늘은 비 소식, 목소리 이렇지 않죠? 오늘은 비 소식이 있으니까 우산을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화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오늘의 날씨라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 상태는 날씨라고 하고요. 꾸준히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죠. 아니, 그럼 기후는 왜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다른 이유는요. 기후를 구성하는 기후 요소라는 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후의 3요소라고 하면 기온, 강수량, 비죠, 바람 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요.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세계 기후를 구분하는데요. 그럼 또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나만 궁금해? 왜 그러면 기온과 강수량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후 요소 꼭 알아둬야 돼요. 기후의 3요소, 기온, 강수량, 바람. 그럼 기온과 강수량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까지 알면 이제 완벽히 마스터하는 거지요. 네, 첫 번째 기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표정을 보니까 알만하네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받는 양이 달랐잖아요. 때문에 적도, 저위도부터 고위도까지 햇빛을 받는 양이 달라서 저위도부터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진다고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교차입니다. 연교차. 연교차가 뭐예요? 연교차는 뭐냐면요. 가장 추운 달이랑 가장 더운 달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걸 연교차라고 하는데요. 이 연교차가 땅, 대륙과 해양, 바다 중에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름에 아스팔트 바닥 같은 데 봐봐.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아지랑이 피고 막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뜨거워지고요. 빨리 뜨거워지면 또 빨리 식죠. 근데 우리 바다나 물 같은 거 생각해보면 물은 끓이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대신에 한번 뜨거워지면 금방 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양은요. 연교차가 작고요. 대륙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이 연교차가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큰 쪽은 대륙입니다. 네, 우리 금사빠 있잖아요, 여러분.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해양 같은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꼭 만나세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대륙의 서쪽이 있고요. 대륙의 동쪽이 있는데,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크냐?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대륙의 동쪽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륙의 동쪽에 있는데요. 대륙의 서쪽이 연교차가 작은 이유는 난류의 영향, 따뜻한 바다의 영향 때문에 연교차가 작은데 이건 아마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히 배울 단원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륙의 서안보다 대륙의 동안이 연교차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하면은 기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고요. 연교차는 대륙이
해양보다 크다 이거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지는. 그리고 대륙의 서쪽과 동쪽 중에는 동쪽이 연교차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강수량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강수량은 우리 끓는 주전자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다른 선생님도 다 이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이 예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요, 계속 뜨거워지다가 축축축축 하다가 이제 수증기가 쭉 올라갑니다. 뜨거워지면. 그래서 이 수증기가 공기 위로 올라가서 응집이 돼서요, 이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좀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지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차갑다, 차가우면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뜨거우면 비가 오고 차가우면 비가 잘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적도 부근과 난류 지역이 있는데요. 적도는 위도가 낮은 지역, 즉 햇빛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옵니다. 왜냐면 햇빛을 많이 받고 뜨거워지니까 상승 기류가 생겨서 비가 내리는 거죠. 난류는 뭐냐면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다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비가, 그렇죠, 많이 오게 됩니다.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그럼 반대로요,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 여기는 햇빛을 받는 양이 적겠죠. 그럼 비가 당연히, 그렇죠, 많이 안 오고요. 그 다음에 한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비가 당연히 또 안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너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강수량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북 회기선입니다. 여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남회기선, 북회기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요. 남위 23.27도, 북위 23.27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배운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적도 있죠. 적도, 위도 0도입니다. 여기는 햇빛을 받는 양이 많아서요, 뜨거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올라가겠죠.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름은 건조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이 23.27도에 와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겠어요? 네, 엄청나게 건조하겠죠?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남회기선, 북회기선이라고 하고요. 이 북회기선 부근에 그 유명한 바로 사하라 사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회기선 근처에는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학습목표 1이고요. 이제 학습목표 2, 세계의 기후지역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 세계의 기후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 예, 지금 쫀 사람. 수업시간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지금 깜짝 놀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기후지역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온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저위도, 제일 낮은 위도가 적도잖아요. 적도부터 북극 90도로 갈 때까지 기온이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열대, 그 다음에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열대와 온대 사이에 건조기후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남북 회기선이라는 거. 적도에서 공기가 뜨거워졌죠. 올라갔죠. 비 뿌렸죠. 건조해진 게 그 남북 회기선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바로 건조기후가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세계의 기후 구분이라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놓거든요. 뭐 열대인지 건조인지 온대인지. 근데 애들이 이제 열대 다음에 이제 온대 바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건조기후를 까먹더라고요. 건조기후를 꼭 생각해주세요. 네, 먼저 열대기후부터 보겠습니다. 열대기후. 덥다는 얘기죠? 적도 부근입니다. 위도 0도 부근이에요. 왜냐면 햇빛을 받는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기온이 높아요, 여러분. 추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뜨거우면 공기가 상승해서 비가 많이 내리죠. 때문에 밀림이 형성되는데요. 우리 막 정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밀림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1년 내내 그냥 푸르고 잎이 넓은 잎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상록 화렵수림이라고 합니다. 상록이요, 항상 녹색이라는 거고요. 화렵수림은 잎이 넓은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두 번째 건조기후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거죠. 여기는 이제 남북 회기선 부근이죠. 아까 뜨거워졌던 공기가 비를 다 뿌리고 나서 건조해진 공기가 여기에 오기 때문에 건조기후가 생긴다고 했고요.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500mm도 안 옵니다. 그리고 이 말 되게 중요한데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크다. 강수량, 비가 내린 양보다 날아간 양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물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식생, 나무나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네, 다음은 온대기후입니다. 우리 중緯도 정도, 30도에서 40도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기후도 온화하고요. 비도 적당히 오고요.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는 거, 우리 사계절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라는 풀들은 화렵수림, 그러니까 넓은 잎이긴 한데 낙엽 화렵수림이라고 해가지고 가을이면 떨어지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온대기후. 네, 다음은 냉대기후입니다. 온대와 한대 사이에 있는 거죠. 냉장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추워요, 추워. 겨울이 춥고 길고요. 그 다음에 연교차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더운 달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풀이, 잎이 넓은 풀보다는 이렇게 삐죽삐죽한 우리 소나무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침엽수림이 자란다고 합니다. 이 침엽수림을 다른 말로 타이가라고도 해요. 네, 마지막으로 한대기후입니다. 벌써 춥죠? 벌써 추워요.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 거의 남극이나 북극과 가까운 지역이고요. 얼마나 춥냐면 1년 내내 영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도 간신히 영상이 될 정도의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라는 게 없고요.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뜯어 먹어야 됩니다. 여름에, 그 짧은 여름에 바로 이제 이끼나 풀, 짧은 풀이나 이끼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툰드라 지대라고도 하죠. 네, 끝난 줄 알았죠? 아니고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요. 바로 고산기후라는 겁니다. 고산기후. 고산이 뭐냐면요, 높은 산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땅에서 산으로 점점 올라가면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그런 책 같은 데서 보면 높은 산 위에 보면은 막 하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눈입니다. 왜냐면 그 높은 지역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계속 눈이 얼어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 알아둬야 돼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네, 이제 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진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도를 생각해 볼게요. 적도 여러분. 적도는 위도가 낮잖아요. 1년 내내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근데 그 적도에 만약에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1년 내내 더워야 되는데 산 위로 올라가면은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다며요. 때문에 적도 부근에 산으로 올라가면 1년 내내 봄 날씨가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여러분? 원래 1년 내내 더워야 되는데 기온이 낮아지니까 1년 내내 봄 날씨가 되는 겁니다. 적도 부근에 산지로 올라가면 1년 내내 봄 날씨가 된다. 이게 바로 고산기후이고요. 아마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도시가 키토라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아마 2800m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이것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너네 집에 놀러 갈게 이렇게 딱 큰일 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우리가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까지 배웠고요. 이게 바로 학습 목표 3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기후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거의 인간이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인데, 주변에 인간이 아닌 애들이 있다고? 예, 그럼 같이 한번 봐봅시다. 네, 우선 거주에 유리한 지역은 어디냐면요, 온대와 냉대입니다. 왜냐면 날씨도 따뜻하고 강수량도 적당해서 농업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온대와 냉대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던 열대 고산기후입니다. 원래는 더워야 되는데 산 위에 올라갔더니 1년 내내 봄 날씨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온대, 냉대, 열대 고산기후, 이 세 가지는 바로 유리한 기후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유리한 기후. 네, 그럼 불리한 기후 지역은 나머지 쩔이겠죠, 그죠? 열대 기후, 덥고 습하고요. 농사 지을 땅 만들기 어렵습니다. 건조 기후, 뭐 비가 안 오는데 뭐 어떡해요. 한대 기후, 너무 추워.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이 살기에 불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하나 더 설명하자면요. 추가적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표정 어두워지네요. 아니고요. 이 기후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리를 배우기 때문에. 기후 그래프를 보면요,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이제 강수량,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 이거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렇죠. 기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이렇게 6개 있잖아요. 이 6개를
기후 그래프만 보고 이게 고산기후군, 이게 열대기후군 이렇게 멋있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 맞추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열대기후는요. 그냥 온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면 열대기후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진짜 쉽죠. 비가 없어요. 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기후는 아주 적정합니다. 비도 적정히 오고요. 그 다음에 날씨도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냉대기후와 한대기후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둘 다 비의 양이 적은데 한대기후가 겨울에 거의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두 개 비교해서 냉대냐 한대냐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산기후는 1년 내내 그냥 기온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1년 내내 봄 날씨니까.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바로 알아보기 쉽죠? 예, 끝났습니다. 빠르게 복습해보면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정하게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하고요. 기후를 구성하는 기온, 강수량, 바람 이런 것들을 기후 요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햇빛을 받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추워요, 추워.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 중에 연교차가 큰 애, 빠르게 뜨겁고 빠르게 식는 애는 바로 대륙이었죠. 그 다음에 강수량은 그 다음에 적도 이런 데는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당연히 강수량이 적어진다는 거. 그리고 남북 회기선에도 비가 안 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기후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고 했고요. 특히 고산기후 원래는 겁나게 더운데 산 위에 올라가니까 1년 내내 봄 날씨가 지속된다. 요거 잘 나온다고 했죠. 이 중에 우리가 살기 좋은 거는 온대, 냉대, 열대, 고산이고 불리한 기후는 나머지 열대, 건조, 한대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 그 다음에 꺾은 선은 기온이다. 네,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마지막에 끝한 거 소름 돋아서 때리고 싶었다고 진정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기후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익혀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그냥 휴지 풀듯이 술술술 풀릴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은 야, 나 기후하는 남자야. 나 기후하는 여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당당하게 공부 많이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